유럽 대륙의 세력 균형은 독일 딜레마, 영국의 명예로운 고립, 러시아 수수께끼, 프랑스 균형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600년대 30년 전쟁이 독일 딜레마와 유럽 지정학의 시작이었습니다. 30년 전쟁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따르는 국가들, 곧 신성로마 제국, 스페인 제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 개신교를 따르는 국가들, 곧 프랑스 왕국, 잉글랜드 왕국, 네덜란드 공화국, 보헤미아 왕국 등 사이에서 벌어진 종교 전쟁입니다.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은 신교와 구교 세력의 다툼이었으나 사실은 현재 독일의 원형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신성로 마제국을 견제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구교였으나 신교 세력에 가담하지 않았나요? 아무튼 30년 전쟁의 결과로 독일은 200여 개의 왕국과 공국으로 분열됐습니다. 프랑스는 30년 전쟁 등에서 독일 세력을 견제하는 유럽의 균형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지나친 분열과 약화는 프랑스가 유럽 제패를 노리는 나폴레온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나폴레온의 침공을 패퇴시키며 유럽의 세력 균형을 복원합니다. 이후 러시아는 유럽, 특히 동유럽을 위협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유럽의 세력 균형을 복원하는 이중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른바 러시아 수수께끼가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전쟁 때도 그렇고 나치, 독일의 2차 대전 때의 러시아의 역할이 그 수수께끼가 무엇인지 잘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유럽 세력 균형의 최후 수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위상을 이용해 유럽 대륙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국력을 축적하며 대륙의 세력 균형이 와해될 결정적인 위기 때 결정적으로 개입합니다. 이것이 영국의 명예로운 고립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폴레옹 전쟁 뒤 프랑스에 대한 영국의 지나친 견제는 프로이센의 부상과 독일 통일을 허용했습니다. 독일 통일을 주도한 프로이센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5대 열강인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중에서 오스트리아 및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 프랑스를 고립 견제하고 명예로운 고립의 영국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실각과 독일 국력의 성장은 1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유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뒤 미국은 돌아갔고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국제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명예로운 고립의 영국은 국력이 쇠퇴했습니다. 유럽 대륙에는 불만에 찬 독일 주위에 쇠약한 프랑스, 허약한 신생 동유럽 국가만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더 유리한 입지에 섰고 따라서 나치 독일의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권으로 반분되는 새로운 지정학 질서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독일을 3개 내지 4개국으로 분할하는 모건소 플랜, 곧 독일을 전쟁을 일으킬 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농업국가로 만드는 구상까지 만들었지만 동독이 소련에 점령되자 서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독일을 강화하면서도 제어할 틀이었습니다. 헤이스팅스 이즈메이 나토 초대 사무총장은 나토는 러시아를 막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독일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때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모스크바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찾아가 나토가 동독은 물론이고 동유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독일 통일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 뒤 나토는 미국 주도로 동진했고 러시아의 앞마당인 우크라이나까지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제압병과 우크라이나 내전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은 유럽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17년 5월 28일 미국으로부터 유럽 독립선언에 준하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에 맞서서 메르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우리 운명을 위해 우리 스스로 싸워야만 한다. 유럽의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를 예고하는 발언입니다. 지금 유럽은 그리스 부채 위기로 남유럽과 북유럽의 갈등에다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까지 겹쳐 있습니다. 유럽은 다시 독일의 자장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슈카 피셔 전 독일 외무장관은 근대 이후 유럽을 유럽의 독일화와 독일의 유럽화 사이의 갈등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독일화를 추구할 때 유럽은 전화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독일은 독일의 유럽화를 추구하며 평화롭고 하나된 유럽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다른 세상은 이제 독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